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생과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를 다니다가 몇 년간 준비를 한 뒤 카페를 차렸어요. 물론 그런 우리 뒤에 부모님이 계셨기에 큰 어려움 없이 시작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카페 상가가 부모님 명의였거든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쉽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게세라든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 중 일부는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자매가 나눠 가졌어요. 하지만 나름 장사가 잘 되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가 건물에 분식점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여자 혼자 남매를 키운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동생과 저도 그 분식점을 자주 이용했고요. 그러면서 그 분식집 사장님과 가까워졌는데요. 특히나 분식점 사장님이 제가 낯설지 않다고 하면서 제게 참 잘해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희 카페에 한 남자가 자주 오기 시작했는데요. 나름 깔끔하게 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커피를 마시며 한동안 책을 읽다 가곤 했어요. 남자는 항상 똑같았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조용히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책을 읽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부터 서로 눈인사 정도는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남자가 탁자 위에 있던 책을 가리키며 제게 물었어요. 해밍웨이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 책 노인가 받아죠? 아, 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기 좋아서요.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근데 매일같이 책을 읽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저번에는 데미안을 읽고 계시던데 참 좋은 책이죠. 네, 마음이 복잡할 때 읽으면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라며 잠시 남자와 대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와는 말이 꽤 잘 통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남자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어서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어려움이 많았어요. 직장 상사부터 동료들까지 많이 답답해 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별종 보듯 했고, 나중에는 대놓고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고, 나중에는 공황 장애까지 왔기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고요. 물론 카페도 사람을 상대하는 곳이긴 했지만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거기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은 동생이 처리를 도와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여전히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가 서서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아주 천천히 제게 다가왔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초밥을 사서는 제게 살짝 건네주기도 했어요. 여기 초밥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식사하고 포장 좀 해왔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설마 초밥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사왔을까요? 아니에요. 저 초밥 엄청 좋아해요. 근데 죄송해서 그렇죠.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라고 말을 하던 남자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는데요. 남자가 커피를 들고 구석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던 동생이 제게 속삭였어요. 뭐야, 언니한테 완전 반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초밥까지 사다 주는 사이가 됐어? 그리고 언니가 이 집 초밥 엄청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건 그냥 우연이겠지. 이 동네에서 이 집 초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긴 그건 그렇긴 한데 내가 볼 때 저 남자가 언니한테 마음이 있는 게 확실해 보여. 저 남자가 책 읽는 것도 자세히 봤는데 언니가 좋아하는 책들만 읽더라고.
아무래도 둘이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 난 데미안인가 뭔가 그거 읽다가 졸려서 던져버렸잖아. 드디어 언니의 운명의 상대가 나타난 것 같아. 동생이 한껏 들떠서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런 동생을 보고 있노라니 어딘지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참 좋은 편이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직원들과도 잘 어울리고 인정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던 동생이 많이 안타까워했고 어느 날 동생이 먼저 제게 카페를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동생의 제안을 거절했었지만 동생이 지속적으로 저를 설득하기도 했고 부모님도 제가 동생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아마도 가족들은 제가 다시 일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렇게 동생과 저는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저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동생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면서 모든 것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처럼 사람들을 피하거나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랬기에 동생은 그 남자와 제가 잘 되길 간절히 바랐어요. 내가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언니랑 잘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사귀어봐.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잖아. 누가 봐도 네가 얼굴도 더 예쁘고 성격도 더 좋고 그런데 왜 하필 나한테 잘해주는 걸까?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네 취향이 잘 맞는 것 같아. 둘 다 책 좋아하고 그렇잖아. 둘이 완전 천생연분이라니까. 거기다 눈치도 엄청 빠른 것 같아. 어쩜 언니가 좋아하는 것만 딱 골라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 저번에는 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도 가져다 줬잖아. 그렇긴 하지. 어쩜 내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잘 아는 건지 신기하긴 해. 그니까 잘해보라고. 동생이 작정하고 그 남자와 저를 밀어줬습니다. 결국 몇 달 뒤 그 남자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요. 남친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잘 챙겨줬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여느 연인들처럼 아주 잘 지냈습니다. 남친은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고 아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항상 침울해 있던 제게 남친이 생겼다는 사실에 부모님도 많이 기뻐했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남친이 옷이나 액세서리를 자주 사주곤 했는데요. 남친이 사주는 것들이 조금 올드해 보였다는 것 빼놓고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가 그렇게 날씬한 편이 아니어서 그러한 것들을 선물하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친을 따라 남친의 외할머니를 찾아뵙기도 했는데요. 외할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제 두 손을 잡고는 어찌나 좋아했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 모든 상처가 남친을 만나고 나서 치유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뒤에도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씩 남친의 외할머니를 찾아뵙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남친이 외할머니께 묻기도 했어요. 할머니, 우리 결혼하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까? 그게 너만 좋다고 될 일이야? 우리 자기는 내가 좋다고 하면 아마도 그렇게 할걸? 그지 자기야. 외할머님과 남친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어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제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외할머님이 저를 다독였고요.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지껏 혼자 살았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하는 거잖아. 우리도 그동안 할머니 이렇게 혼자 사는 거 알았으면 진작 찾아뵀을 텐데 진짜 미안해서 그래.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히려 이 할미가 미안하지. 네 엄마 그렇게 세상 떠나고 나서 내가 니들을 한참 찾았는데 네 친가 사람들이 워낙 깐깐해서 보여줘야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나마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버지는 재혼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우리 보러 자주 오지도 않았어. 근데 왜 할머니랑 못 만나게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마도 엄마가 남긴 유산이랑 보험금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었으니까. 사실 누나랑 나는 그돈 구경도 못 해봤다니까. 외할머니과 남친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남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친가 가족들이 외할머님과 남친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외할머니께서 남친과 남친 누나를 어렵게 다시 찾았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한동안 대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남친이 제게 말했어요. 아까는 내가 너무 갑작스레 말을 꺼내서 놀랐지. 조금 놀라긴 했어. 근데 진짜로 결혼 후에 외할머님과 같이 살 생각이야? 난 그러고 싶은데 자기가 허락을 해야 가능한 거지. 자기야, 난 말이야. 우리 외할머니와 같이 살고 싶어. 사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랑 친가 가족들은 우리를 좋아하지도 않았거든. 아버지는 재혼해서 다시 자식들 낳고 잘 살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난 외할머니가 엄마 품 같고 그래서 좋아. 근데 자기가 싫다고 하면 나도 강요하진 않을게. 나도 자기 마음은 잘 알 것 같아. 나도 한번 잘 생각은 해볼게. 그래, 잘 생각해줘. 사실 지금 외할머니가 사시는 집도 다 할머니 명의거든?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자기도 알다시피 할머니 집이 진짜 좋긴 하잖아. 우리 할머니가 떡집해서 돈도 진짜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떡집에서 그렇게 벌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게. 암튼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찾은 거고 말이야.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할머니 곁을 지켜드리고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 남친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외할머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외할머님 댁에 갈 때마다 어찌나 환대를 해주시던지 불편할 게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갈 때마다 제게 선물도 많이 주시고 보석이나 금목걸이 등도 많이 주시곤 하셨거든요. 어찌나 막무가내로 주시던지 우선은 받았다가 남친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가격이 너무나 비싸 보이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랬기에 제 입장에서는 외할머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거부감 같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 뒤에도 외할머님을 찾아뵐 때마다 한결같이 과분할 정도로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친구가 카페로 놀러 왔는데요. 동생이 친구에게 상간의 분식점에서 김밥이랑 순대 같은 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친구가 분식점에 가서 간식거리를 잔뜩 싸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카페로 들어서던 동생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 모습에 동생이 놀란 듯 물었고요. 소민아,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동생의 친구 소민이에게 묻고 있었지만 소민이는 넋이 나간 듯 멍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소민아, 소민아, 너 왜 그러냐니까? 너 혹시 분식집 사장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 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민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분식집 사장님이지 누구긴 누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말을 하던 소민이가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고 있었어요. 그런 소민이를 보며 동생이 다시 물었고요. 그게 아니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분식집 사장님이 언니 남친 누님인 거 알고 있었냐고요. 뭐? 분식집 사장님이 우리 언니 남친 누님?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잖아. 언니 지금 사귀는 남자 있잖아요. 그래 있지.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그 남자랑 분식집 사장님이랑 남매 관계인 거 알고 있었냐고요. 소민이가 재촉하듯 동생과 저를 번갈아 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분식집 사장님이랑 내 남친이 남매 사이였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절대 아니야. 둘이 남매 사이인데 지금껏 나한테 말을 안 할 리가 없잖아. 그니까 나쁜 놈이라는 거죠. 와, 인간 말종도 그런 말종이 없네요. 라며 소민이가 다시 물을 들이키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민이 말에 따르면 그 분식집에서 김밥이랑 순대 떡볶이 등을 주문하고 잠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그때 마침 남친이 그곳에 들어오더랍니다. 소민이는 제 동생의 절친으로 가끔 카페에 오며 가며 남친을 보기도 했었고 SNS 사진을 통해서 남친의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남친은 몇 번 지나가면서 인사는 했었지만 소민이의 얼굴을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날 소민이가 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있었기에 더욱 몰라봤던 것 같네요. 다만 소민이는 남친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가게 안으로 쑥 들어와서 한눈에 남친을 알아봤고요. 그 모습에 소민이가 인사를 하려고 주춤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데요. 그 순간 분식집 사장님이 남친에게 대뜸 묻더랍니다. 너 어떻게 돼가고 있어? 희정이는 잘 꼬신 거야? 걔 엄청 어리숙한데 뭘 그렇게 뜸을 들이고 있어? 빨리 결혼 날짜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김밥이나 말고 있어야겠어. 알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몰아붙였다가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만큼 정보를 줬으면 이제는 네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할머니도 걔 얼굴 보고 놀랐다면서. 그럼 완전 게임 오버인 거잖아. 그게 그렇긴 한데 막 서두르다가 망치는 수가 있어. 걔도 그래. 띨띨한 거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아닌 것 같고 거기다 걔 동생이 제일 문제란 말이야. 희정이 동생이 왜? 아니 그 동생이 아주 보통 여시 같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걔 눈치 보느라 아주 골머리가 아파. 라며 남친이 눈치를 보며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더랍니다. 그런 남친의 모습에 소민이가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저 손님, 귀에 이어폰 꽂고 있어서 안 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라는 사람이 소민이를 흘끔 바라보더니만 다시 말을 했다네요. 하긴 동생 그게 좀 여시 같긴 하더라고. 꼴의 자매라고 지 언니랑 엄청 끔찍이 챙기긴 하더라니까. 암튼 지금 돈이 한두 푼 걸린 문제가 아닌데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니까 누나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좀 있어. 야, 난 지금 모든 인내심을 동원해서 버틸 만큼 버티고 있는 거거든. 종일 김밥 싸느라 허리가 아플 지경이구만. 사람까지 부리면서 일하고 있으면서 누나가 힘들 게 뭐가 있어. 내가 보니 누나는 종일 카운터나 보고 있는 것 같더구만. 아무튼 난 지금 할머니 재산만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 거니까 넌 무슨 일 있어도 그 재산 다 받아낼 생각이나 해. 이러다 이모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우리 완전 파투 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나저나 이제 누나랑 나랑 남매인 거 슬슬 밝혀야 할 텐데 그것도 고민이란 말이야. 그건 나중에 밥이나 먹으면서 차차 밝히면 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미 너한테 눈 돌아가서 잘만 말하면 별 상관도 없을 것 같아. 그렇긴 하지. 요즘 나한테 완전 푹 빠져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결혼 후에 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했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꼬시면 100% 넘어올 것 같더라니까. 진짜? 대박이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누나 눈이 틀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희정이 꼬시느라 싫어하는 책까지 읽어가면서 그 노력을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 진짜 노력 많이 했어. 그건 내가 알다마다. 남매가 아주 죽이 척척 맞더랍니다. 두 사람은 소민이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전혀 못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소민이는 귀에 무선 이어폰만 끼고 있었을 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으로 녹음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날 소민이가 우리에게 그 두 인간들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것을 그대로 들려줬거든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게 문까지 일찍 닫고는 회의를 시작했어요. 설마 우리 부모님이 재산 많다는 걸 알고 그런 걸까? 근데 타깃을 왜 언니로 잡은 걸까? 어쩐지 언니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더라. 알고 보니 그 분식집 사장이 동생한테 다 말해줬던 거구만. 내가 어리숙해 보여서 그랬던 걸까? 제가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소민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어요. 내가 녹음된 내용을 몇 번이나 돌려서 들어봤거든? 근데 니네 부모님 재산 넘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언니랑 연관이 있어 보여. 나랑? 나랑 연관이 있을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래 보여요. 잘 생각해봐요. 녹음된 거 자세히 들어보면 그 할머니도 희정이 얼굴 보고 놀랐지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할머니 재산 얘기도 나와요. 제가 보기엔 아마도 그 할머님이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언니도 그 인간 할머님 만나봤다면서요. 할머님 좋은 분이셔. 나한테도 엄청 잘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셋은 그 남매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한동안 추리를 해봤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우리는 철저한 계획을 짜고 남친을 추궁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제가 남친을 따로 다른 카페로 불렀는데요. 남친이 제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아니, 왜 다른 카페로 불렀어? 니네 카페에서 봐도 되는데? 저기 말이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랬어.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좀 이상해서 말이야.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아니,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따로 사시는 바람에 자기랑 누나랑만 같이 살았다면서. 그랬지. 누나랑 나랑 둘이 같이 살았지.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럼 누님을 먼저 소개해줬어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할머님을 먼저 소개해준 거야? 그야, 할머니가 어른이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를 한참 만에 만나서 그랬던 것 뿐이야. 그렇구나. 그럼 우리 상가 분식집 사장이랑은 무슨 관계야? 제가 남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는데요. 그 순간 남친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희정아, 내가 다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누나라는 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누가 말해주더라고. 그거 말고도 나한테 더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서민이가 녹음해온 것들을 남친에게 들려줬는데요. 녹음된 것을 듣던 남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제게 무릎까지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어안이 벙벙한 채 남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휘정아, 내가 널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사연이 있어서 그랬어. 근데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어. 그럼 대체 무슨 사연인지 좀 들어볼까? 대신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난 바로 헤어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제가 남친을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쯤 남친에게 이미 마음이 돌아서 있었지만 두 남매가 무슨 짓을 꾸민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남친이 어렵게 입을 떼기 시작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기절할 뻔했답니다. 남친의 말에 따르면 동생과 제가 남친 누나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갔을 때 남친 누나가 저를 보고 너무나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나 제가 말이죠. 돌아가신 남친 어머님과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하네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었을 때 남친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다고 했어요. 두 남매가 힘든 삶을 살았다 보니 지갑에 엄마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위로를 받았다는데요. 그냥 한눈에 알아봤다고 했으니까요. 그 순간 엄마와의 좋은 추억만을 회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남친 누나가 엉뚱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한참 만에 외할머니를 찾은 모양인데요. 그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남친 엄마, 그러니까 첫째 딸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었다네요. 남친 엄마가 원래부터 잔병치레가 많던 사람이었기에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합니다. 남친 외할머니 홀로 딸 둘을 키우는 가운데 그랬으니 아픈 딸로 인해 얼마나 노심초사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어요. 떡집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첫째 딸 병간호를 했다는데요. 나중에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친 아버지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했다는데요. 남친 아버지는 망나니 중 망나니로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수시로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친 어머니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남친 아버지는 남은 재산과 보험금 등 이것저것들을 챙겨서 자식들까지 데리고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그 뒤 외할머님은 먼저 보낸 딸을 그리워하며 손주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렵게 손주들을 찾았다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손주들이 잘 커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입니다. 처음 외할머님을 만났을 때 남친과 남친 누나는 외할머님에게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한껏 도취되어 있었다는데요. 앞으로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할머님이 둘째 딸, 그러니까 남친의 이모와 손주들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들은 사회에 환원을 할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남친의 이모님은 외할머님의 생각을 존중했지만 남친과 누나는 생판 남에게 기부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네요. 그렇게 불만만 쌓여가고 있을 무렵 저를 만났던 거였고요. 한참을 말하던 남친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만 제게 말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엄마를 꼭 닮은 너를 만난 거야. 내가 니네 엄마랑 닮은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사실 말이야. 아주 상관이 많아.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돌아가신 니네 엄마랑 조금 닮은 것 뿐인데 상관이 많을 게 뭐가 있어. 그게 말이야. 우리 외할머니가 너를 보고 있으면 마치 엄마를 보고 있는 것 같대. 너 볼 때마다 그렇게나 좋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하고 할머니 모시고 살면서 네가 할머니한테 잘하면 할머니가 우리한테 재산을 다 주지 않을까 싶었거든. 남친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 딸꾹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뭐?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너 만나고 나서 우리 할머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었거든. 사실 희정이 너한테 말은 못했지만 우리가 너 핑계대고 돈도 엄청 받다 쓰고 그랬거든. 너한테 뭐 해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만사 오케이야. 와, 그러니까 너랑 니네 누나는 나를 그냥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구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할머니 재산만 받으면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너도 평생 일 안 해도 될 만큼 우리 할머니 재산 엄청나거든. 근데 그걸 생판 모르는 남한테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는 거잖아? 힘들게 번 돈을 왜 남한테 갖다 바치냐고. 까놓고 말해서 우리도 힘들게 자랐는데 아무도 우리 도와주지 않았어. 하물며 아버지나 친가 가족들도 거의 나 몰라라 있어. 그건 네 생각인 거고 할머님께서 기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왜 상관을 해? 아무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난 무서워서 더 이상 너 못 만나겠어.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요. 휘정아, 잘 생각해봐. 너한테도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니까? 넌 결혼이 무슨 거래고 장사냐? 네 생각부터가 글러먹었어. 아무튼 우리 이미 끝난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급히 그곳을 나왔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뒤 저는 전 남친 외할머님 댁에 따로 찾아가서는 할머님이 충격받지 않도록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두 남매가 힘들게 살다 보니 나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할머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헤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사실 나도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는데 손주들이 안타까워서 눈 감아준 것도 있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구나. 할머님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해드릴 방도가 없었기에 그 뒤 저는 전 남친을 잊고 나름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놀라운 진실 앞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남친과 헤어지고 한 달쯤이 지난 어느 날 전 남친 외할머님이 둘째 딸과 함께 우리 카페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전 남친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동안 전 남친이 했던 말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 남친이 누나와 둘이 외롭게 살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할머님 재산이 있다는 말에 전 남친 아버지부터 친가 가족들이 전부 짜고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남친 외할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제게 말을 꺼냈거든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우리 둘째 딸한테 자세히 알아보라고 뒷조사를 시켰더니만 이건 무슨 가족 사기단도 아니고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더구만. 난 세상 떠난 우리 딸 자식들이니 조금이나마 챙겨주려고 했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주려고 했던 재산 일부도 안 줄까 해. 우리 둘째 딸이랑 사이랑 상의해봤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 찾아서 기부하기로 했어.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낫겠다 싶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혹시나 그 인간들이 희정씨 가게에 찾아와서 난동이라도 부릴까 싶어서야. 이 모든 사달이 희정씨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찾아오면 말이야, 두말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괜히 우리 때문에 힘들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네. 그리고 잠시나마 우리 딸 닮은 얼굴 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아무리 봐도 우리 딸이랑 닮아도 너무 닮았어. 라며 할머님이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님 말씀처럼 전 남친과 아버지가 카페로 찾아와 소란을 피워댔는데요. 그나마 할머님께 받기로 한 돈마저 못 받게 된 게 마치 제 잘못인 양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에 동생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요. 전 남친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은 모양으로 하는 행동이 닮아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소름이 끼치면서도 씁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고요. 다행히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는 다시는 카페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또한 저는 아주 큰 경험을 했다는 생각과 함께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약한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생각이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